일단은 우리 피터킴님의 데브시스터즈까지 일단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주신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인 우리 정신일도님의 네오 이뮤텍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네오 이뮤텍 매수 가격은 9,200원이시고 비중은 5%로 적어 주셨습니다. 자, 9,200원이면은 사실 여기에요. 그죠? 매수 가격만 놓고 봤다라면은 사실 객관적으로 나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매수 시점만 보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사실 뭐 상대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단기적인 급락이 형성이 되었었던 시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난 1월 달에 물론 포지션의 변화를 본다라면은 사실상 이때 들어가셨어요. 9,200원이면은 여기 정도가 되고 사실상 이때예요. 이때 장대 음봉을 만들어줬던 포지션에 일단은 들어가셨어요. 그죠? 자, 물론 나빴다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왜 떨어졌을까요?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호재성 이슈와 악재성 이슈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하게 지수의 상승 혹은 하락을 좌지우지하는 이슈는 사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뉴스 혹은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1,900원에서 6,000원대까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보고 예측해봤더니 지금 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위기가 포착이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던 무엇처럼 뉴스와 이슈, 시장 세력 중에서 시장처럼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떨어지는 시점과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오면서 얘도 올라왔고요. 지수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데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을 때 분위기가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는 포지션 포착이 됐다면 알고 있었다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추가 매집까지도 생각을 하셨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매번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어차피 자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으면은 결국에는 뭐를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 그리고 이 대응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매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추가 매수예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전에도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안 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떨어졌으니까 뭔가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매수 가격인 9,000원 대비 얼마까지? 6,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못해도 40% 50%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단 네오 이뮨텍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종목군들이 똑같아요. 항상. 이러한 것들 하나가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뭐가 된다고요? 나의 습관이 된다고요. 우리가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올라갈지 떨어질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는 떨어졌다라는 것은 팩트라고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팩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은 대응이라는 거고 불안하면은 뭐 하라고 했어요? 손절하라고 했어요. 다만 손절 후에 뭐 하라고 했어요? 재매수를 생각을 항상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이 좋은데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소위 말해서 내가 이 종목을 처음부터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매집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투자자분들은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단기 투자를 선호를 하고 들어가셨을 거라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기까지만 하셨으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비단 종목 상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시게 됨으로써 본인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정말 잘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네오 이뮨텍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습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잘 하신 것도 있어요. 비중이 5%밖에 안 들어가셨다는 거. 이런 건 엄청 잘 하신 거예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아무런 행동을 안 했다라는 거. 만약에 이거를 10%까지 늘리시고 평단가를 더 낮추셨다. 그럼 엄청나게 잘하신 거죠.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정신일도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거. 종목은 둘째 떠나서 이러한 대응과 행동을 습관화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순환매를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종목을 잡았는데 100개 종목을 잡았는데 100개가 다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100개가 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씩을 꼭 반드시 본인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네오 이뮨텍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 종목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적거나 한 건 아니에요. 적거나 한 건 아닌데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죠. 어차피 내가 종목을 매집을 할 거면 상대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겁니다. 물론 아쉽게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어줬고, 장대 음봉을 만들어준 이유가 뭔지를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그죠?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뉴스가 나온 걸로 봐서 소위 말하는 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얘는 한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러나 저러나 떨어졌지만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이에요. 매집을 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관점으로는 소위 말하는 여기 7,300원대 그리고 6,900원대의 박스권을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타느냐, 이게 결국엔 중요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추가 매집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우리 반경수님의 부국철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부국철강. 자, 매수 가격 5,600원이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 가격이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고점에 매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실 분봉상의 매수 포지션을 본다면 나쁘진 않아요. 분봉상에. 분차트상의 매수 자리를 본다라면은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상 일봉상의 움직임을 봤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수를 해서는 안 될 자리. 오히려 차라리 저는 지금이 훨씬 더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잡으시라고 했냐? 급등 후에 눌릴 때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급등 후에 눌릴 때가 뭐가 된다고요? 매수 자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매수 자리는 소위 말해서 캔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고 밑에서 따라 올라가지고 있는 5일선의 흐름과 같이 보시라고. 그러면 얘는 매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아니죠. 여기에요. 5일선과의 이격도를 보시고 이격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의 수익도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때 매집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매집하고 싶다. 그럼 가급적이면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과 맞닥뜨리는 시점에서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추세가 끊기지 않고 간다라면은 결국에는 5일선에 일시적인 눌림이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5일선을 버티면서 올라가 주면서 크게 치고 올라가요.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저 역시도 매번 무슨 말씀을 드려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급등한 종목군들을 매집을 하실 거면은 급등했었을 때 매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 소위 말하는 매수의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차피 결국에 내가 소위 말하는 매수를 할 거면 1원이라도 싸게 사자는 거예요. 1원이라도 싸게 사고 1원이라도 비싸게 팔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씩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전에 네오 이뮨텍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소위 말하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실력이 된다. 스킬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이제 더 눌리냐 안 눌리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오늘의 저점권이 5,2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눌렸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최경현님께서 올려주셨던 에디슨 한번 볼게요. 사실 에디슨이라는 종목이 오늘 소위 말하는 하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우려감 섞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수자리만 놓고 봤었을 때도 거의 17,000원짜리면은 매수자리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아쉽다면은 일단 오늘 소위 말하는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하한가를 기록을 하게 된 과정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쌍용차가 소위 말하는 에디슨 EV에다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상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과정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물론 소위 말해서 결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전히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이 쌍용차를 여전히 인수를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일단은 에디슨하고 매각이 무산이 됐대요. 어떻게 보면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300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계약금 기준으로 약 300억 원을 입금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 300억 원까지도 쌍용차는 뺏어갈 의향으로 지금 최근에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막았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에디슨 모터스에서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이다시피 잔금 납입일인 25일날 연기를 신청을 했다라고 했죠. 연기를.
여기에도 이런 상황에서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집회에서 부결이 될 게 뻔한데 잔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계속해서 노조도 그렇고 채권단에서도 그렇고 그냥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반대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소위 말해서 쌍용차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회사인 것도 맞겠죠. 근데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 쌍용차를 뭐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고 있고 채권단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쌍용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운영대금 중에 일부를 납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납입 안 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그냥 가져간대요. 그러면서 설사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대요.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달라고 했었었고, 상대적으로 그 과정에서 그 전부터 이미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안 좋은 이슈들을 계속해서 먹어주는 상황에서 솔직히 에디슨 모터스의 입장에서도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진정을 시키면 납부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히려 쌍용차에서는 올컨이 좋다, 바로 인수 무산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에디슨 모터스가 입금했던 일부조차도 이제는 소위 말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적게 만들고 있는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사실 객관적으로 어느 누가 쌍용차를 매각을 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상대적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나왔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 쌍용차가 소위 말해가지고 전기차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소위 말해서 좀 어깨가 들썩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전기차들이 많이 달려봐야 400km, 500km인데 현재 쌍용차가 이제 곧 조만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가 1000km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 하나를 믿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가 있어서 믿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으쌰으쌰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계속해서 선긋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돈을 뺏어 먹었다라는 것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는 소위 말해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타까우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는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 물론 이제 오늘 하한가를 갖고 내일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이게 정말 에디슨이 잘못한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해요. 에디슨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니네 언론 플레이 하니까 이것 좀 잠잠해지면은 우리 다시 잔금 치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시간을 좀 줘. 근데 쌍용차는 싫어. 우리 이때가 계약서상에 나왔던 날짜니까 여기까지만 할래. 그리고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한 거잖아요. 먹튀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안타깝지만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문제. 조금 아쉽고 안타깝지만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뭐 떨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인지는 저는 한 2, 3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아쉽죠. 뭐 불과 몇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26,000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몇 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왜 얘가 올라갔어요? 왜 얘가 올라갔겠습니까?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UNI라는 기업이 소위 말해서 얘를 에디슨이 지분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쌍용차 인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얘가 올라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쳐내버렸다는 게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에디슨 EV의 사측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매각이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소위 말해서 에디슨이 다시 대응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여전히 저는 에디슨이라는 기업이 뭐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뭐 소위 말해서 인수대금을 납입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안 좋은 민심이 흉흉한 시점에서 어느 누가 살려고 했겠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우선은 소위 말해서 이제 법원에 이목이 집중이 될 시점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좀 단기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분명한데 일단은 이번 주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뭐 일단은 이번 주에 주총까지 있기 때문에 주총까지의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만큼 참고해 주셨으면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흥하해운인데 뭐 사실 흥하해운도 조금 아쉬운 분위기가 많긴 하죠. 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종목이 뭐 나쁘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HMM을 필두로 한 소위 말한 해운주들이 사실상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운 업종들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은 이어지다 보니까는 조금 투심 위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러시아 이리스크가 결국에는 뭐 해운업종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조금 투심 위축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락이 될 때까지는 투심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의 분위기가 조금 위축이 되는 과정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는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시점만 되게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최근에 급등을 보였던 것처럼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여전히 조금 여유롭게 지켜봐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데브시스터즈인데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에 상승폭을 보였다가 눌렸다가 하는 포지션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번 주총에서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데브시스터즈는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짧게는 여기 65,000원을 올라타는지 올라타지 못하는지 이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이 버킷인데 뭐 버킷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여전히 나쁘진 않습니다.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소위 말하는 추세가 뭐 꺾이진 않았어요. 눌림이 있었지만은 재차 상승해 주고 있는 과정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4,750원대에 소위 말하는 저항이 다소 조금 강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뭐 추세에 대한 분위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이제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4,750원. 그래서 종가 기준 4,750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덱스터 보도록 할 텐데 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에 비중 10%를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여기에요. 사실 22,000원에 비중 10%면은 여기인데 그렇다라면은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실 거고 여기에서는 22,000원이 가격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됐겠죠. 근데 22,000원이라고 올려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22,000원을 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여전히 아쉬운 건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을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아직은 수익 중이시고 적어도 최소한 2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흐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한국 BNC인데 사실 좀 아쉽긴 해요. 한국 BNC가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눌렸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조금 눌렸던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과 투심 자체는 위축이 됐는데 일단은 오늘 한국 BNC가 눌린 이유를 체크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미 언제부터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졌다라는 건 이미 뭔가 악재성 이슈가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반영.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이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추가 상장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러한 우려감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BNC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캔들상의 색깔은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오늘 지수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분위기는 일단 소위 말하는 빨간불을 보여줬다라는 거에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매수 종목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캔들 때문에. 결국에 눌렸지만 아래 꼬리를 달아주었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뭘 했다는 거야? 매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한국 BNC는 없으시면은 당연히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의 포지션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예요. 자, 매수 가격은 52,000원. 자, 사실 매수 가격 대비 많이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매수 가격도 사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추세가 정배열이 꺾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로 됐어요. 하다못해 61선이 이탈하게 된 시점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 못 들어주면 결국엔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왔죠. 38,000원까지. 뭐 아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긴 해요. 안타까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추가 매수밖에 답이 없죠. 결국에는. 어차피 지수가 사실상 코스피가 작년 6월달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이때 소위 말하는 최고점 3,300포인트를 찍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어요. 얘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얘도. 지는 6월달에 고점권 찍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지수가 코스피가 회복이 돼야 소위 말하는 현대 엘리베이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점쳐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추세는 좋아요. 추세는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변동성이 재미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얘는 이만한 장대 양봉을 보여줘도 10% 움직이는 거예요. 이만한 장대 양봉을 보여줘도 10%입니다. 10%밖에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종목군들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거기에다가 매수 시점도 지금 높아요. 저는 이 종목은 정리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이 GH 신소재. 뭐 사실상 저희도 뭐 최근에 짧은 수익을 냈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6,400원이면은 사실 여기입니다. 여기. 만약에 이때 들어가셨다면 당연히 잘못 들어가신 거고 이때 들어가셨다 하셔도 잘못 들어가신 거죠. 이러한 점들을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을. 뭐 아쉽게 최근엔 조금 눌리긴 했는데 뭐 저는 충분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난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조금 더 홀딩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단 앞으로는 이러한 매매는 비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 퓨런티어 볼 텐데 자 신규 상장 주고 매수 가격 23,000원. 자 매수 가격은 여기에요. 매수 가격만 놓고 보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씩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 자, 우리 배웠죠? 눌렸죠? 지지받았죠? 반등했다가 눌렸죠? 지지받았죠? 소위 말하는 뭐예요? 쌍바닥 패턴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점, 즉 소위 말하는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21,000원짜리의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포지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 잡혔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들이고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고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고 나머지는 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토니모리 갑니다. 자, 매수 가격 8,500원.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매수 시점만 놓고 보면 사실 이때라면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차트 자체가 이미 역배열에서 반등을 했지만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눌렸어요. 그죠? 8,500원에 눌림이 있었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고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 못하다라는 거. 10%도 물론 높지만 한 번쯤은 지켜봐야죠. 그리고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화장품 업종들, 중국 소비주들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간이 조금 많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은 뭐 답은 없죠.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 반토막이 뭡니까? 2,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60% 이상 빠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하셨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도 항상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상대적인 분위기가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움직임,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타깝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대응은 원칙이자 철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올라가면은 하다못해 반이라도 매도하시고 수익 챙기시는 거고 반대로 떨어지면은 매수의 포지션으로 바라보시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고 대응이 되는 거고 그래야 소위 말하는 뭐가 된다고요. 움직임에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나노 CMS 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가격이 44,500원. 사실 매수 가격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죠? 매수 시점만 놓고 보면. 아쉽다면은 최근에 저점권을 이탈해 주었다라는 거. 뭐,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왜 떨어졌는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되겠죠. 뭐,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특별하게 악재성 이슈가 나와서 포착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투심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역배열의 흐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반등이 연출되지 못한다라면은 계속해서 투심이 위축되는 과정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자리이지만 뭐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차 45,000원 돌파 여부가 나오는지 이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JYP인데 자, 매수 가격은 53,300원이에요. 자, 여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나쁜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일단은 소위 말하는 추세가 꾸준히 살아나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생각. 다만 일단은 신고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더 들고 가는 거고 못 가면은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야 되시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제 신원 볼 텐데, 자, 매수 가격이 3,900원이에요. 그럼 여기입니다. 매번 강조를 해드리죠. 제발 이런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반토막이 났죠. 어쩔 수 없이 매수의 포지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단가를 적어도 최소한 2,750원 이하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까지나 만들어 놔야 그나마 대형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제발 이러한 것들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원종합개발 볼게요. 자, 추세는 좋아요. 13,800원이라는 매수 시점이 사실 조금 아쉽죠. 13,800원이면 여기입니다. 조금 더 밑에서 만약에 얘를 여기서 잡으셨다라면은 잘했다라고 할 겁니다. 잘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오른 자리에서 매집을 하신 건 사실 안타까운 건 분명해요. 아쉬운 것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사실 고치셔야죠. 그리고 일단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매수가 기준 최소한 5% 이상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도 대응을 안 하셨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죠. 이러나 저러나 얘는 15,000원 종가 기준으로 올라가는지만 보세요. 올라가면 들고 가는 거고 못 올라가면은 그때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대응해야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뭐가 된다? 스킬이 되고 습관이 된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던 종목군들에 대한 브리핑은 다 해드렸는데 뭐 오늘은 상대적으로 잘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한국 BNC나 조금 매수 자리가 양호하신 시점, 그리고 뭐 대부 시스터즈 눌렸을 때 매집하셨던 시점이 그나마 조금 괜찮고 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아쉬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고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조금 계속해서 체크해 주셨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오늘 제가 방송을 2시간을 해서 4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SMCNC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하나씩 나열해 드린다면은 SMCNC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였어요? 바이오니아. 그리고 세 번째가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세종 메디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요. 기존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눌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한국 BNC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뭐 계속해서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사인 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그래서 뭐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히든 종목이 뭐였습니까? 국보 코이즈였고요.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이 추가적으로 SM CNC와 그리고 세종 메디칼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바이오니아인 만큼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어디에 게시판에 공지란에 보면은 항상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매를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씩 바뀌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